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의 그 첫 반은, 네, 수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심님, 은영님, 서윤님, 조아님, 유정님. 조은님은 오늘 못 보시는구나. 지우님, 지현님, 정성님, 재경님, 유정님, 태희님, 소희님, 그리고 성민님, 근영님, 승원님, 선철님. 네, 반갑습니다. 종우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작을 할 때 조금 감미로운 노래를 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제목은 더 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이제는 조금 은퇴하신 분이죠. 어쨌든 정말 명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그녀를 찾아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 조금 내용들이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실화입니다. 방금 그 사진 그거 사면 뭔가요? 이거 지금 뮤비인데요. 그녀를 찾아주세요. 뮤비입니다. 오늘은 싹 다 실화예요. 싹 다 실화이고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그 귀신 나오는 걸 못하게 가지고 귀신보다는 네,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흑인형, 흙으로 만든 인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움, 세 번째는 제사상과 두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헤라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제보를. 그래서 그 제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 위의 그녀가 아마 앵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놀래켜 주려고 준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지혜님께서 그냥 마침표 하나 찍고 가셨네. 네. 안녕하세요, 재민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참, 당초에. 요즘 들어서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개강을 하기에는 벌써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점점 빨리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면 개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과제 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과제 폭탄과 그 수많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팀플 했는데 막 팀원들 막 연락도 안 오고 카톡도 안 보고 읽고 씹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겁니다. 혹은 저 대학교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이제 3월달은 더 바빠지는 시즌이죠. 네, 날이 가면 갈수록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전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흑인형,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아, 인형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일단 먼저 한번 네, 간단하게 우리 노래로 마음을 정화했으니까 공포심을 조금만 더 유발을 해봐요. 지금부터. 자,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흑인형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흑인형.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가 가입한 동아리는 옛날부터 동굴 탐험을 하고 있었다. 강원도에는 동굴이 잔뜩 있는 데다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된 곳도 없었고 동굴 내부의 정보도 부족해 취미로 동굴 탐험과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탓에 그해 겨울 역시 평소처럼 동굴 측량을 하기 위해 꽤 넓은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동굴에 들어갔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측량이 이미 끝난 곳도 있었고, 측량이란 것이 생각보다 귀찮은 것이다 보니까 선배와 친구들은 측량을 안 하고 마음대로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류하는 곳만 정해놓고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 박쥐를 찾는다거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었고 끝이 막힌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몇 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그 무렵 겨우 들어갔던 친구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거기서 몸을 돌릴 공간이 있었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친구는 몹시 몸을 떨면서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구멍 안쪽에 팔 2개 정도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어. 구멍 밑에 있는 흙은 쉽게 파기 때문에 금방 팔 수 있었어. 그리고 거길 들어갔다 왔어. 근데 거기는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 선배는 그제야 어떻게 친구가 몸을 돌려서 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거기 후레쉬를 켰더니 흑 인형이 길게 누워 있었어. 선배는 친구가 흑 인형 모양의 종유석이라도 본 것인가 싶었지만 친구는 계속 말을 했다. 그 흑 인형 어째서인지 안경을 쓰고 있어.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걸까?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아, 시체구나 라는 말을 했다. 선배와 친구들은 바로 동굴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시체의 신원을 들은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던 근처 마을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인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은 양초 한 자루만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다. 아마 탐험이었을 것이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시체 옆에 있던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 봉지로 알 수 있었다. 시체는 동굴의 폐쇄된 공기와 습기 찬 환경 때문에 그렇게 쉽게 썩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떨어졌던 그 더러운 물에 온몸이 덮인 것 같았다. 다만 어째서인지 안경만은 진흙에 덮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없었다. 내게 이 이야기가 특히 무서웠던 것은 죽은 소년이 동굴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 때문이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어두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암흑 속에서는 10분 안에 평형 감각을 잃기 마련이다. 죽은 소년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성냥이 물에 젖어 양초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아마 30분 정도 지나고서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동굴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누군가 구조하러 오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손으로 모든 곳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갔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며칠이나 버텼을까?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에 경계조차 모호해졌을 것이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안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입구를 응시하며 죽어간다는 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으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흑인형 듣고 오셨습니다. 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윤성님, 네, 들어오셨고, 헤라님은 못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또 들어와 주셨고, 네, 현규님, 반갑습니다. 소희님. 그죠.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확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은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이 두 개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등학생, 거의 다 자란 고등학생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밑에 흙을 팔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흙이 쌓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습한 상황이라서 시체가 잘 썩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습하면은 시체가 더 부패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산소가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뭐 실화라고는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무섭죠? 여러분은 혹시 동굴 가보셨나요?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견학을 할 때는 항상 동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그 뭐죠, 그 안전제일,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다가, 너무 춥죠?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항상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못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무섭겠죠? 뭐 광명동굴, 고수동굴 등등. 굉장히 다양한 동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실화 내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청소를, 이제 간단하게 하시겠죠? 왠지 밤 11시에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서. 동굴은 너무 추워요. 동굴은 가본 적이 없어요. 동굴 한 번쯤 가볼 만하죠. 되게 재밌죠? 그 위에 뭐, 종유석, 그 밑에 뭐 석순, 뭐 등등, 석주 이런 거.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김치, 김장김치 묻어놓기에는 안성맞춤. 끝까지 듣고 싶은데 너무 졸리네요.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내일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동굴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내일 이사해요. 그러시구나. 조용한 동굴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간혹 섬뜩하게 들리더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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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석굴암 정도면은 거의 되게 간단한 동굴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굴은 철제 계단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가야 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정말 춥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조금은 빡시긴 하지만 네, 재밌는 이야기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목은 도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시다 보면은 어, 꼭 학교에 한 명씩 혹은 반에서 한 명씩은 왕따를 당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왕따와 관련한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이거 녹음을 하면서 되게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론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저 이사 갈 집 흉가로 인정받았다고 한 거 못 보셨나 보다. 흉가로 이사를 가세요? 흉가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안 잘 거예요. 내일도 MT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댓글로 교수님이랑 놀 거예요. 뭐, 그러시죠? 아니, 근데 어떻게 헤라님 흉가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이사 갈 집 사진만 보셨으면 방문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사 가시기 전에 어떻게 내일 흉가 탐험 한번 할까요? 그 옆에서 이제 헤라님 이불 깔고 계시고. 여러분, 이곳이 바로 귀신이 그렇게 많다고 유명한 그 흉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인 것 같은데요. 자, 문을 딱 여는 순간 바로 그냥 헤라님 그냥 이불 깔고 계시고 청소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공포학과 단톡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진짜요? 그래요? 다행이다. 진짜 흉가 가시는 줄 알았다. 제가 여지껏 봐왔던 흉가는 사람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일단은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사 가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왕따와 관련한 도움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우미가 아니라 도움. 왜 도움이 제목인지 좀 유추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겪은 거 제보 흐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공부학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어떤 제보든 다 받습니다. 갑니다. 도움. 왕따를 당해서 자살할 바에 차라리 따돌리던 놈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따금씩 생각해보곤 한다. 솔직히 과격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한다. 내 중학교 시절 친구 중에 저런 이야기를 했던 S라는 녀석이 있었다. S는 성격이 밝은 데다가 덩치가 제법 있는 열혈남이었다. 왕따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녀석으로 기억한다. 어느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왕따에 관해 방영한 다음 날, S는 앞서 말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라면 차라리 저렇게 할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건 너무 한심하지 않냐? 다른 아이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잊어먹었지만 S가 콧김을 거세게 내쉬며 그렇게 말했던 것만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S와 사이가 멀어졌다. 원래 자주 어울리던 패거리가 아니었던 데다가 학교도 갈렸던 것이다. 그런데 졸업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S가 고등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 안 됐다. 차라리 S가 따돌리는 역할이면 모를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 외의 일이었던 탓이다. 그 소문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S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그 전까지 S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했던 적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갸우뚱거리며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S냐? 야! 아, 어,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아, 저기,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그리고 S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S가 정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목소리는 S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몹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다. 다음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녀석도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랑 비슷한 즈음에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S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대. 충격적이었다. 나중에 안 것이었지만 유서도 있었다. 원인은 역시 왕따였다. 장례식은 밤샘도 없이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문에 오랜만에 모인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나는 이상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 자리에 모인 거의 모든 친구들이 그날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S는 그 누구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다. 도대체 그 S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싶던 것일까?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들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시절의 잔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나에게는 그렇게나 밝았던 S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딴 사람처럼 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서웠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도움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S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왕따를 당해서 자살할 바야 차라리 그 왕따를 시킨 놈도 같이 죽인 다음에 자살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왕따를 당했을 때는 네, 그런 일들은 못했다 그런 거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또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끝인가요?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중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 거니까. 어쨌든 항상 있어요. 어느 조직을 가든 사람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는 왕따가 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당해본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자신을 왕따시킨 그 패거리들을 처리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당해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알 수 있다. 는 겁니다. 되게 슬프죠. 되게 무섭고 슬픈 거예요. 교수님, 심야 라디오 삼풍백화점 괴담 특집 한번 해주세요. 이제 사실 동천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풍백화점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 네, 굉장히 큰 백화점 비스무리한 건물이 생겼는데 그거 다루는 순간 거기서 고소맥입니다. 몇 번 당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런 좀 위험한 거는 안 하려고요. 네, 차라리 뭐 소풍백화점이라 그러면은 좀 재밌으려나? 근데 이제 저희가 소풍백화점 특집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이제 소풍백화점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켜서도 안 되고 왕따를 당해서도 안 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을 그냥 그저 목격해서도 절대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말 나쁜 짓거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동천님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 죄송한 게 아니죠. 네. 근데 거기가 되게 멋있는 무슨 뭐 스타 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막 거기 자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뭐 고소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냥 드립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긴 하죠. 왜냐면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웃자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차라리 이런 얘기들이면은 뭐 실화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되게 큰 사건이고 예, 그래서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를 괴담 특집으로 다룰 순 없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교수님들이 고소미 먹는 것은 뭔지 알아요? 조심히 하세요. 소풍백화점? 그게 뭐예요? 소풍. 서윤님,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잖아, 소풍. 어린이대공원 갔다가, 저기 어디야, 보라매 공원도 가고, 또 어디 가지? 시랜드 이런데. 옛날에 시랜드 되게 유명했었는데. 드림랜드 이런데. 다 없어졌죠? 예전에 제가 시랜드에 유치원 때 놀러 갔을 때, 그 다다음 날인가 거기서 불이 났어요.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거기 있던 유치원생들 이제 많이 죽었죠. 집회괴담, 혹시 뭐 김민지 괴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과 저는 다른 세대인가 봅니다. 빠이찌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모르시나 교수님? 말씀드렸는데 무너졌죠. 무너져서 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드림랜드는 지금 가면은 뭐 이상한 북서울 꿈의 숲인가? 그런 걸로 돼 있어요. 되게 좋긴 하던데. 어쨌든 두 번째 이야기 조금은 슬프면서도 우리가 직접 겪어볼 수 있는 혹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사상과 두부. 아, 궁금해. 여러분 그
제사상에 두부 올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뭐 두부구이나 두부전이나 뭐 살아생전에 두부를 좋아하셨다라고 해서 뭐 두부를 올린다거나 그 이 이야기 되게 아찔해요. 어, 아마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그래서 이 이야기면은 다들 그래도 무섭게 재밌게 들어주실 것 같아요. 부산은 탕국에 두부를 넣어요. 근데 저도 두부 넣습니다. 탕국에는 두부죠. 그쵸? 두부에다가 소고기 국거리로 딱 해가지고 바로 한수저. 바로 음복.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부 무침이 있고 탕국에도 넣고 막 그래요. 왕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짧습니다. 약 한 4분 정도가 되고요. 네, 이거 조금 아니야. 오케이. 바로 갑시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민재님께서 탕국이 뭐예요? 탕국이 그 왜 제사상에 국으로 놓는 걸 가지고 탕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사용 국.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제사상과 두부. 거실에서 가족끼리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뭐 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가 나왔다.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것을 보며 어머니께서는 저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이 드물거나 유별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하던 그 시절에 두부도 집에서 해먹었다고 했다. 과학 시간에 두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손이 모이는 명절날, 그것도 돈 좀 있는 양반집이나 먹었다고 한다. 그날은 명절날,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다. 두부는 제조 공정상 끓이면서 계속 저어줘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가마솥에 불을 때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나무 주걱으로 갈아내서 걸러낸 그 콩물을 열심히 저었다.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며느리였다. 그것도 집안의 첫 손주였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 기간 동안 쉬다가 손이 필요한 명절이라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간 것이었다. 등에는 아직 젖먹이를 포대로 업은 상태였다. 가마솥을 실제로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고 큰 데다 가마솥의 높이가 주방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높이이다. 불은 앉아서 떼야 했고 솥 안을 보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높이였다. 돈 많은 양반집이니 식구도 많고 먹는 입이 많으니 먹는 양은 또 오죽하겠나. 거기에 나라 관리가 된 양반은 백성들에게 항상 은덕을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라 양반이 한번 일을 벌이면 양반 나흘이나 먹는 그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었다. 유서 깊은 지방 유지 집안의 며느리는 당연히 그 가마솥에 가득 콩물을 끓여야 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출렁거리는 그 콩물을 젓다가 겨우 한숨을 내쉬며 콩물이 얼마나 끓였나 보려 몸을 좀 더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등에 엎여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 젖먹이가 통으로 빠졌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 채 돌도 지나지 못한 그 아이는 온몸이 익어서 죽어버렸다. 집안의 첫 손주였으니 그 슬픔은 더했다. 갑작스러운 손주의 죽음에 즐거워야 되는 명절은 비탄과 절망 속에 보냈고 당시 집안의 어른이셨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된다. 나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거라.
우리 외갓집에서 약 4대 전에 있었던 실화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다. 어떠십니까? 무섭죠? 왜 두부를 제사상에 올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첫 손주가 두부를 끓이고 그 콩물을 끓이고 있던 그 가마솥에 빠져서 죽었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두부를 제사상에다가 올리지 말라라는 유언이 아직까지도 이어졌던 것이었어요. 실화라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슬퍼요. 두부를 그냥 사오지 그랬니? 헐키. 조금 잔인하죠. 되게 무서운 것보다도 되게 잔인해요. 근데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이야기 자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마솥이 실제로 그래요. 굉장히 넓고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등에 엎여 있던 그 아기가 어, 그 물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두부, 두부 돈 주면 되는데 돈 주고 사면 되지요. 왜 굳이 가마솥에다가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두부를 사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요? 직접 해서 막 며느리가 직접 한 막 손두부. 우리 요즘만 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뭐 수제. 무슨 어디 가서 막 찍어낸 게 아니라 수제가 그렇게 비싸고 또 고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찬웅님 안녕하세요. 은하님께서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고 또 잔망지게 말씀해 주셨네요. 사람을 쓰든가 비극이에요. 눈 감고 듣다가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어, 사실 이런 경우 말고도 더 잔인하고 더 잔혹하고 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 세상에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인사해주세요. 경우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렴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수님 오늘 음주 방송인가요? 아닌데요. 음주라니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 조금은 아찔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아찔하죠? 점점 더 아찔해집니다, 진짜로. 점점 더 덜덜해지고 점점 더 찔해집니다. 현규님,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네, 또 오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와주시는 분들은 반갑고 가끔 와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믿지 않겠지만 저는 신기가 있습니까? 아, 신기가 있으시다고요? 은하님? 좀 묘하게 신나시고 댓글에 살도 많이 붙이시고 음주신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술을 먹고 방송을 하면 항상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근엄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그것은 바로 우리 공포학도 연혜란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혜란님께서 알고 계시던 한 선배의 실화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보죠. 아, 은하님이요? 네, 항상 음주에는 그러셨고요. 음주 방송 한 번밖에 안 했는데요. 술 드시면은 귀요미 엠님이에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니 벌써 마지막이라니 뻥입니다. 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경민님 반갑습니다. 은지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걸 들으러 왔어요. 항상 그놈 진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바로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공포학도 지금 여기 계시죠? 우리 헤라님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거고요.
이것도 이것도 참 그 마지막이 되게 여운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이 엄청 여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헤라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네. 빨리 합시다. 그만 쓰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빨리 하시라고요. 답답해 죽겠으니까요. 라고 또 호되게 효민님께서 얘기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연애라님의 제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지요. 이 이야기는 공포학도 연혜라님께서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중학교 때 한 살 위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 동아리 선배인 그녀는 항상 귀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는 수많은 눈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처녀 귀신이 왼쪽에는 할아버지 귀신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종 귀신들이 그녀를 자주 괴롭히곤 한다고 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어린 마음에 그녀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만 하던 어느 날,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었던 분신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보지 못하나 한기로 종종 귀신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저랑 분신사발을 하면 잘 된다고 해서 방과 후에 종종 학교에 남아 분신사발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아무리 해도 귀신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뭐야? 왜 안 되지? 하고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데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이 다른 곳을 보며 한눈을 팔고 있는데 부른다고 오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다시는 분신사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친분이 생겼고 그녀의 집에 친구와 놀러를 갔었는데 영감 따위는 쥐뿔도 없는 제가 느껴도 그녀의 방은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창문과 방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막혀올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녀의 집에 절대 놀러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려서 눈을 떠보니 베란다에 널려있던 하얀 이불이 펄럭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흰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곧 내려칠 듯 도끼를 들고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위에 눌려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 성수를 뿌려주셔서 겨우 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녀에게 연락이 닿진 않지만 10년 전 20대 초반에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질이 아이에게 이어지질 않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헤라님께서 보내주신 제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직접 보거나 느끼거나 하지 못하고서는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무서움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제일 편안하고 싶고 제일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잠을 잘 때죠. 뭐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잠을 잘 때마저도 할아버지 귀신 그리고 수많은 눈 그리고 처녀 귀신 등등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뭐 아이도 갖고 뭐 가정을 이루고 사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진짜. 귀신이 그렇게 많이 보이면. 근데 이제 은하님께서 지금 같이 잠시만요. 우리 집에 나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아이랑 같이 있는데라고. 아이 귀신이요? 아이 귀신이랑 같이 있다고 또 은하님은 신기가 있으시다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한기를 느낄 정도면 연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연기가 있으십니다.
연기하니까 또 초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 친구였던 연기가 생각나네요. 연기 뭐하고 살라나? 귀신이 보이는 사람, 신기한 사람 같아요. 옆에 계속 놀아달래요. 짜증나요. 귀찮아요. 아, 뭐, 귀신이 아닌 건가요? 자기 갓난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본인 아이는 아니겠죠? 귀신이 많은 방이면 텁텁해요? 되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다고 해서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혹은 에이, 너무 춥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확실하게 한 가지는 확실한 게 뭐냐면은 귀신이 많은 곳은 춥긴 춥습니다. 진짜 얼음장같이 추운 곳들도 있어요. 네. 흉가를 가다 보면은 그런 방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 방이나 혹은 귀신이 많이 있다는 그런 장소를 가보시면은 거기의 온도부터가 달라요. 네, 그 곳에 가보시면은 직접 느끼실 수 있겠죠? 귀신이 진짜 보여요? 신기하네요, 그거. 전 그냥 애랑 같이 있었어요. 인형 뺏겼었던. 아, 그렇구나.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 아, 그 텁텁함이요? 고구마 100개를 먹는 느낌이라고요? 5살이에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눈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게 신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게 되게 오래 같이 지내셨나 보다.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좀 숨이 막히고 오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리신이에요? 아, 리신인가요? 큐평, 이평, 알큐평?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제 아이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라고? 네. 교수님 오늘의 유행어. 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첫 번째 앵콜곡은 물 위의 그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물귀신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물귀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네, 하나 간략한 일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저도 제 여자친구가 귀신을 봐요. 귀신이랑 쓰면 재밌어요. 귀신이랑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귀신 하나 보내드릴까요? 바로 토스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 첫 번째 앵콜곡, 물 위의 그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조금 짧습니다. 그 대신, 재밌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공유, 남성분들은 박보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물 위의 그녀. 지금은 대학생인 제 친구가 3년 전에 겪은 실화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는 못하는데 체격이 좋아 체대를 가려고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여름이 되자 피서를 겸해 체육관 애들끼리 계곡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심쯤 도착해서 하루 종일 잘 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는 고등학생이긴 했지만 저녁을 먹은 후 선배들과 모여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텐트에서 골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다 보니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텐트로 돌아가려는 그 찰나 물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몽사몽한 채로 물가를 봤는데 물 위에 웬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에 물이 닿았지만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예 물속을 걷는다는 느낌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물은 친구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그 순간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는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배까지 물이 오고 나서야 차갑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갑자기 물에서 뛰쳐나왔고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있다가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흔한 물귀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물귀신의 생김새를 물었을 때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그 얼굴 있지? 박보영 말이야.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외모 있잖아. 그런 외모였어. 라고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앵콜 이야기. 물 위의 그녀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박보영이구나. 보영 누님. 그쵸? 박보영이 물 위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면 저는 바로 갑니다. 가서 왜 그러시죠? 바로 그냥. 그쵸? 이제 사실 귀신이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근데 홀리는 게 그 사람이 꼭 원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쁜 혹은 잘생긴 사람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친한 사람이나 혹은 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혹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재미지다. 크크크크크. 그래요? 네. 물속에 귀신이 서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된다던데요? 아, 그게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잠수사분들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 원래 시체가 뭐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꼭 물살이 돌아가는 곳에서는 그렇게 서서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물살이 그러니까 험하거나 아니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가면은 꼭 서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만지면은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시체, 그러니까 즉 물살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으로 들어가면은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안 들어가요. 조심해야겠어요. 물살이 돌아가는 자리라서 꺼내려면 자기도 휩쓸린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련이가 물귀신이라면 바로 그 자리 채우고 서련을 하늘로 보낼래요? 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너무 재미없어요. 심심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그 뭐 꼬마아이랑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 시체가 그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곳에 서 있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네, 물 환경이 아니겠죠? 그리고 님은 다시는 못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세요? 우리 동초님도. 자, 두 번째 앵콜. 자, 두 번째 앵콜은 제목은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입니다. 우리 바다 좋아하잖아요. 그쵸? 바다는 특히 이제 봄이나 혹은 겨울바다도 굉장히 좋아요. 바다 한번 보고 소리 한번 질러주고 그리고 옆집에 있는 조개구이집 가가지고 그냥 조개 그냥 빨리 입 열어라. 그래서 그거 한없이 기다리면서 하나 열릴 때마다 그냥 끄집어 먹는 게 그 진짜 핵 맛인데. 네. 무섭고 재밌어요. 학교 괴담 해주세요. 원주민님은 뭐죠? 아, 주민님, 아, 원주민님 기억난다. 되게 옛날에 오셨던 것 같은데. 학교 괴담 해주세요. 원주민. 아, 설마, 실명은 아니시겠죠? 싫어요. 지금 그 아이 보내려고 저 밖에 나왔어요. 금방 옆으로 갈 겁니다. 네. 학교 괴담 좋아요. 지영님께서. 정종준님, 늦어부렸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의 제목은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에리님께서 저도 제보한 거 있는데 언제 방송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하죠. 주민님, 저 처음 오는데요? 아, 진짜 원주민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다고요? 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는 척 걸리죠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 척 오졌죠? 제가 아는 척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마지막 이야기는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송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었네요. 제 방 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하고 급하게 들어오셨다가 급하게 나가셨네요.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듣고 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20여 년 전의 이야기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친한 친구와 둘이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내가 살던 곳은 바다가 인접한 한 마을이었다. 친구와 함께 신나게 떠들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검은색 모자를 쓴 데다가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약간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물론 그 옷은 상복은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아줌마는 우리에게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었다. 바다는 거리로는 가까웠지만 가는 길이 복잡했기 때문에 나는 정중하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그 동네는 해수욕장이 있는 곳도 아니었기에 나는 바다에 가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가는 걸까? 라고 투덜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줌마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평상시에는 밝았던 그 친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같이 떠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간 뒤에 한참이 지나서야 야, 그 사람 엄청 무서웠어 라고 한마디만 할 뿐이었다. 나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이 쓰였지만 어쨌거나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물론 우리가 친하긴 했지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야, 아까 그 아줌마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가 떠올라 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패닉에 빠졌다.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친구의 형이었다고 한다. 거기다 형이 불러서 친구까지 그 시체를 봤다는 것이었다. 나도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구경꾼이 잔뜩 모인 데다가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었다. 그 후 신문에 그 아줌마가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게다가 자살하기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죽이고 나서 바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물어본 다음에 자살을 한 것이다. 사건은 91년에서 92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같지만 나는 그 아줌마가 죽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준 사람이다. 찔하죠? 굉장히 찔하죠? 근데 어쨌든 뭐 바다는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바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 되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자기가 죽을 장소를 정해줬으니까. 뭐 물론 20년 전에도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겠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우리 동천님은 항상 예상하실 때마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살인 후에 자살을 했죠. 뭐 물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쵸? 죽이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한다. 숨을 못 쉬어서 자살을 죽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정도 결심을 했으면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M 교수님, 무서운 이야기 읽으실 때 위에 그림처럼 다 모여서 살갑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친구한테 야, 너 무서운 얘기 뭐 하나 있냐? 없는데요? 야, 너 있어? 저 없는데요? 그럼 팀장님은 무서운 이야기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한번 틀어보시죠. 바로 그냥 살갑게 이야기하죠. 저런 경우 있었어요. 진짜요? 저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화자가 그걸 미리 눈치채고 인도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진짜? 너무 잔혹한데요, 그러면? 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황스럽네.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자살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바다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는 굉장히 물살이 세고 깊기 때문에 한 번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절로 가시죠. 라고 안내했다는 얘기죠. 너무 잔혹한 거 아닌가요? 네. 친구가 아는 형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그 형이 다음날 자살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경찰에 적발되기 전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일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고 혹은 학살을 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을 죽이는 걸로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귀신 이야기 없는데요? 그래요? 네. 화자가 저승이네. 그러면 조금 되게 무섭겠다, 진짜.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은하님 계속 뭐 더 보내드릴까요? 뭐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데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음, 지금 이 방 안에 이 몇 평 되지 않는 몇 평 남짓한 이 방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차 있는데 거기다가 또 쑤셔 넣겠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머리 반쪽이 없는 걸 보내주겠다고요? 댓글을 읽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포장해서 보내주실 것 같네. 알고 보니 그 안내한 사람이 그 살인 광경을 보고 여자한테 그 사람에게 일부러 가서 물어본 거 아닌가요? 어휴,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아찔하네요, 다들.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아무튼 뭐 재밌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야기들이 짤막하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은 조금 짧은 것들로만 준비를 해봤어요. 맨 처음 것만 6분이고 나머지는 다 3분짜리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고고고고고 되게 오늘 방송은 조금 네 새롭네. 페북에 튕기네요. 페북에서 튕겨요 방송이. 어이가 없네.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상주할 곳은 없습니다. 그냥 마치 그 물 흐르는 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요? 알았어요. 제가 그만 보내드릴게요. 내가 간다.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댓글 읽지 않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네, 6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미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확히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원망받는 그녀. 이거는 뭐, 사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네.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은, 어, 아마 이 화자랑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주님. 현주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쉔인가요? 아닌가? 이거 쉔 아닌가요? 프로필 사진이 쉔처럼 생겨가지고. 네. 윤성님께서 왕 또 있구나. 재밌겠다. 흐흐. 네, 이것도 3분 30초짜리고 들을만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원망받는 그녀. 태근님께서 늦으셨네요. 너무 늦게 퇴근하셨나 보다. 바로 갑니다. 원망받는 그녀.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학창시절부터 주변에 미움을 사던 한 친구의 이야기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의 애인을 뺏는 것을 즐겼다. 나와는 집이 가까워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지만 주변에서는 다들 그녀를 미워했다. 종종 야, 사람들 원망 살 짓은 그만둬 라고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래서 멈출 거였으면 아예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역시나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다. 2명의 아이까지 있는 가장을 아내에게서 빼앗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다. 불륜 끝에 결혼이라 남들이 수근거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식도 올리고 집도 샀다. 결코 축복해줄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보기에는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사고가 터져서 그만 부도가 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다가 그 직후 남자의 전처가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침에 조깅을 하던 주변 사람이었다. 결국 금세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지게 되었다. 온갖 악담과 조롱을 참을 수가 없어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남자네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연이어 도산해버리는 협력업체 사장이 남자의 전처와 똑같이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 후 지방에 살던 남자의 부모님마저 살인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버렸다. 강도살인으로 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뒤 그 남편마저 귀가 도중에 실종되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이다. 술 장사까지 해가며 혼자 아이를 기르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아이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다. 게다가 그녀 본인마저 그녀에게 부모를 빼앗긴 전처의 아들이 복수심에 지른 불에 집이 타버리면서 자신의 상반신이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 가끔씩 이건 아이가 아니라 짐덩이야. 내다 버려버리고 싶어. 라던가 나 돈 좀 빌려줘. 라며 우리 집에 찾아오곤 한다. 솔직히 언젠가 그녀 자신마저 살해당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지난번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동창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그건 인과응보야 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마지막 이야기 원망받는 그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서 튕기시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돼요, 지금 요즘. 어제 이제 뭐 트위치 TV도 알아봤더니 트위치 TV는 외국 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국인들만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는 그래도 어제보다 상태가 좋아요. 잘 들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지연님은 항상 조용히 듣고 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편히 주무세요 지연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망받는 그녀. 여러분들도 원망하실 건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피해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쵸? 뺏긴 사람이나 그것을 네, 뺏겼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아들이나 등등. 한번 매운맛을 봐야 하는 건가요? 외국어로 방송을 하라고요? 트위치 TV에서요? 동천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봬요. 네, 내일 또 봬요. 내일 사실 저희가 우리 태식님 아시죠? 태식님. 태식님께서 되게 오래전부터 저희 한번 밥 한번 먹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내일 저녁에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동안 시간이 너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태식님께서 또 의정부 넘어 사시는데 또 여기까지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잠깐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또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람은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봐요. 또 내일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자꾸 귀신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바람을 핀다고요? 은하님 아직 안 나가셨구나. 네. 외국어로 방송하시면 외국어로 댓글을 달아요. 내 원망하고 욕하고 싸다고 때릴 거예요. 음주 방송을 조용히 기대하는 1인. 음주 방송은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만 재밌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네 그렇다. 숫기가 없다는 분이 누구시죠? 소연님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차라리 그냥 예를 들어서 다솜님이나 소연님 오셔가지고 밥 먹는데 그런 데면 상관이 없는데 막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면은 좀 무대 공포증. 그래서 얼굴을 안 까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새로운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방송 환경이 굉장히 또 안 좋네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페북이 제일 편하다고 하시니까 페북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자, 오늘 이제 48화죠. 48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적어 놓을게요. 잘생겨서 공포스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좋죠. 그쵸? 근데 과연 얼굴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주민님.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편히 주무시고요. 또 날이 너무 추우니까,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도 아까 나갔다가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바람으로 그냥 맞으면은 그냥 막 얻어맞듯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일 기회가 된다면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곳도 없었고, 동굴 내부의 정보도 부족해. 취미로 동굴 탐험과 측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탓에 그해 겨울 역시 평소처럼 동굴 측량을 하기 위해 꽤 넓은 동굴을 찾아가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다른 동굴에 들어갔고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측량이 이미 끝난 곳도 있었고 측량이란 것이 생각보다 귀찮은 것이다 보니까 선배와 친구들은 측량을 안 하고 마음대로 동굴 안에서 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류하는 곳만 정해놓고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들어가 박쥐를 찾는다거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 중 한 명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이미 측량이 끝난 곳이었고 끝이 막힌 막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몇 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그 무렵 겨우 들어갔던 친구가 밖으로 기어 나왔다. 거기서 몸을 돌릴 공간이 있었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친구는 몹시 몸을 떨면서 불안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구멍 안쪽에 팔 2개 정도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었어. 구멍 밑에 있는 흙은 쉽게 파기 때문에 금방 팔 수 있었어. 그리고 거길 들어갔다 왔어. 근데 거기는 방 하나 정도의 공간이 있었어. 선배는 그제야 어떻게 친구가 몸을 돌려서 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거기 후레쉬를 켰더니 흙 인형이 길게 누워있게 되고 안경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입구를 응시하며 죽어간다는 것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갔으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들었던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흑인형 듣고 오셨습니다. 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윤성님, 네, 들어오셨고, 헤라님은 못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또 들어와 주셨고, 네, 현규님, 반갑습니다. 소희님. 그죠.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정확히 2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은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이 2개로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등학생, 거의 다 자란 고등학생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밑에 흙을 팔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흙이 쌓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2번째는 굉장히 습한 상황이라서 시체가 잘 썩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습하면은 시체가 더 부패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산소가 안 통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뭐 실화라고는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근데 되게 무섭죠? 여러분 혹시 동굴 가보셨나요?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 견학을 할 때는 항상 동굴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 그 뭐죠, 그 안전제일, 안전모를 쓰고 들어갔다가, 너무 춥죠? 네. 그래서 들어갔다가 항상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못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짜 무섭겠죠? 뭐 광명동굴, 고수동굴 등등 굉장히 다양한 동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실화 내용이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네, 뭐 오늘도 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의 그 첫 반은 네, 수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심님, 은영님, 서윤님, 조아님, 유정님. 조우님은 오늘 못 보시는구나. 지우님, 지현님, 정성님, 재경님, 유정님, 태희님, 소희님, 그리고 성민님, 근영님, 뭐 승원님, 선철님, 네 반갑습니다. 종우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작을 할 때
조금 감미로운 노래를 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제목은 더 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이제는 조금 은퇴하신 분이죠. 어쨌든 정말 명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그녀를 찾아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 조금 내용들이 다, 다 하나도 안 빠지고 실화입니다. 방금 그 사진 그거 사면 뭔가요? 이거 지금 뮤비인데요. 그녀를 찾아주세요. 뮤비입니다. 오늘은 싹 다 실화예요. 싹 다 실화이고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그 귀신 나오는 걸 못하게 해가지고 귀신보다는 네,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흑인형, 흙으로 만든 인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도움, 세 번째는 제사상과 두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헤라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제보를. 그래서 그 제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 위의 그녀가 아마 앵콜이 되셨어. 선배는 친구가 흑인형 모양의 종유석이라도 본 것인가 싶었지만 친구는 계속 말을 했다. 그 흑인형 어째서인지 안경을 쓰고 있어.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걸까? 그 이야기를 듣자 모두들 시체구나 라는 말을 했다. 선배와 친구들은 바로 동굴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시체의 신원을 들은 바에 따르면 몇 년 전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던 근처 마을의 고등학생이었다고 한다.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사인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은 양초 한 자루만 가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다. 아마 탐험이었을 것이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시체 옆에 있던 다 타버린 양초와 과자 봉지로 알 수 있었다. 시체는 동굴의 폐쇄된 공기와 습기 찬 환경 때문에 그렇게 쉽게 썩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위에서 떨어졌던 그 더러운 물에 온몸이 덮인 것 같았다. 다만 어째서인지 안경만은 진흙에 덮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없었다. 내게 이 이야기가 특히 무서웠던 것은 죽은 소년이 동굴에서 살아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 때문이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어두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암흑 속에서는 10분 안에 평형 감각을 잃기 마련이다. 죽은 소년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성냥이 물에 젖어 양초에 불을 붙이지 못하고 아마 30분 정도 지나고서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동굴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누군가 구조하러 오지 않을까 헛된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손으로 모든 곳을 더듬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갔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며칠이나 버텼을까?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에 경계조차 모호해졌을 것이다. 벽에 등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장지혜님께서 그냥 마침표 하나 찍고 가셨네. 네. 안녕하세요, 재민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목요일이에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참, 당초에. 요즘 들어서 시간이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개강을 하기에는 벌써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점점 빨리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면 개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과제폭탄을 맞게 될 겁니다. 과제폭탄과 그 수많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팀플 했는데 막 팀원들 막 연락도 안 오고 카톡도 안 보고 읽고 씹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겁니다. 혹은 저 대학교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이제 3월달은 더 바빠지는 시즌이죠. 네, 날이 가면 갈수록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스트레스 받아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전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흑인형.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인형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일단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 노래로 마음을 정화했으니까 공포심을 조금만 더 유발을 해봐요. 지금부터. 자,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흑인형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흑인형.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내가 가입한 동아리는 옛날부터 동굴 탐험을 하고 있었다. 강원도에는 동굴이 잔뜩 있는 데다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관광지로 개발된